두 아이의 엄마고요. 직장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역사의식이 전무한 초등 3학년 아이가 읽고 우리나라는 나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용 선생의 시끌벅적 한국사, 그 책을 처음 접하고 난 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양의 어린이 역사도서가 그 책과 다를 바 없이 편향된 역사관을 어린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석글을 몇 번이고 쓸 수 있는 분량의 도서들이 쌓이고 쌓여 있다는 사실은 건강한 역사관과 국가관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한 엄마를 절망케 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에 대해 건강한 시각을 갖지 못한 아이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생각하니 매우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새로 분석한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만화 역사 전집인 하우스오 시리즈 중 제34권에서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겉표지에 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군복 입은 박정희 대통령의 무서운 표정이 표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목차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 근현대사에는 진정 4.19 아래 5.16 전태일, 5.18, 6월 민주항쟁, 참여정부의 개혁 등 민주화 운동과 참여정부의 공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거의 모든 역사도서에서 이승만은 민족의 괴수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는 과연 그렇게 가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은 돌볼 생각도 안 하고 6.25 전쟁 때 혼자 살겠다고 국민을 버린 파렴치 않은 지도자였을까요? 그는 전쟁 후 전 국토가 파괴된 상황에서 미국의 원조 물자를 확보하여 경제를 재건했으며 문맹을 퇴치함으로 고도 성장 시대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 불가능에 가까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계가 격찬한 농지 개혁을 이루어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농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적은 이런 방구도 없이 페이지마다 온통 혐오스러운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4.19 당시 이승만이 시위대에게 발포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거짓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4.19 다음 날 시위 부상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진심으로 부상자들을 위로하면서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다 라는 말을 하고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위의 그림에 나오는 마산 사건 당시 첫 발포 명령은 경관재량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국회 조의에서 밝혀졌음이 동아일보 1960년 3월 26일자 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증오에 찬 기술을 하더라도 명색이 역사도서인데 사실에 근거한 기술은 기본 아닐까요? 새마을운동에 대한 서술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를 지탱하는 통치 이념으로서의 역할도 있다는 식으로 애써 폄하하고 북한 주민을 달리는 말 정도의 비유 훅사시킨 천리마 운동을 우리의 새마을운동에 버금가는 것으로 혼동시키고 있는 점은 애써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노력이라고 보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책에서 기술한 것처럼 마냥 기쁘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어떤 나라도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거나 배상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간과한 채 마치 매우 굴욕적인 외교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근거한 시선으로 이 나라를 가난에서 구해낸 지도자를 바라보아서는 진정 안 되는 것일까요? 반면 김대중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였고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통일의 물꼬를 텄으며 노무현 정부도 한미 FTA의 성사, 부패 공무원 척결, 사상 최고의 흑자를 내는 등 많은 일을 했다며 공로만을 무한 언급하고 있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토록 잘한 일밖에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결정 한국사 5권. 이 책에서는 우리 민족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한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라고 한다며 아이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호감을 갖도록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체제 경쟁은 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종식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노동자와 농민을 홀대하는 체제란 말입니까? 창씨 개명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이광수와 박정희의 예를 들면서 박정희 역시 친일파여서 창씨 개명한 것처럼 포도하고 있습니다. 일제식민지 시대에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창씨 개명한 사람이 친일파라면 일제시대에 살았던 한국인은 모두 친일파라는 논리가 됩니다. 김대중도 도요타 다이주로 창씨 개명했는데 이 역시도 친일파라서입니까? 이 책은 6.25 전쟁이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벌어진 전쟁이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6.25는 스탈린의 승인,
마오쩌둥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전쟁으로 김일성이 1년 이상 치밀하게 준비하여 기습해온 침략전쟁입니다. 전쟁이 끝난 뒤 나라 살림은 어려워지고 독재 정권은 국민을 괴롭혔다고요? 전쟁 후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자립경제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지도자와 온 국민이 노력하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사례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을 왜 그리도 애써 감추려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북한을 찬양한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은 남북이 대치 상황에 있는 우리 현실에 필수 불가결한 국가보안법을 비하하는 기술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1961년부터 1987년까지의 경제를 일으킨 기적의 역사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군사정변 이후 민주화운동, 이게 우리 현대사다 끝이라니요. 심지어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 소장이라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있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기적 같은 경제발전의 결정적 역할의 공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아비도 어미도 몰라보는 배은망덕한 기술 아닌가요? 이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역사도서로 말 그대로 백지 상태의 저학년 아이들이 맨 처음으로 읽게 되는 한국사 책입니다. 그런데 목차 부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6.25 전쟁 이후 시대를 어두운 죽음의 시대로 단정하고 있고 이승만은 어느덧 김일성과 동급의 독재자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으로 인해 300만 동포가 죽었고 현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 독재로 인해 수천만의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수백만이 굶주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독재자라는 칭호는 권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학살이나 처형을 행한 히틀러나 스탈린, 마오쩌둥이나 김일성에게나 어울립니다. 정치 발전 수준이 그 어느 과정에 있었느냐를 보지 않고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하고 미성숙했다고 해서 그 시대를 다 독재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좌파는 토지 무상 분배와 친일파 청산을 강조했고 우파는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좌파 김일성의 토지개혁 실상은 농민들에게 경작권만을 분배한 것이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남한의 농지개혁은 농민들이 사유재산권이 보장된 완전한 자기 소유의 농지를 받았습니다. 오랜 염원을 이룬 농민들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자가 되었고 수능의 자제들이 교육을 통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을 수립하다라는 소단원 제목입니다. 정부 수립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수립했다고요?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이 그토록 하기 힘들다는 말입니까? 50 선거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한결같이 총선과 반대를 외쳤다지요. 오른쪽 페이지에 국민들이 거세게 반대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온 국민이 모두 한결같이 거세게 반대했다면 어떻게 투표율이 95.5%에 달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서울에 들어온 북한군이라는 제목의 사진에는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시민들이 환호하는 듯한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남한 내의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이 환영하는 모습을 마치 일반 시민들인 것처럼 눈속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남았던 시민들은 일제시대보다 더한 수탈과 인민재판 등 공산주의를 확실하게 체험함으로써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거의 모든 역사도서마다 6.25 당시 이승만이 한강교를 폭파하고 혼자 몰래 도망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에 어린 초등학생들에게까지도 그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지도자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시 대통령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강교 폭파를 대통령이 지시한 근거가 전혀 없고 군사재판을 통해 결국 전쟁 초기 북한군이 맹렬하게 점령에 내려오던 급박한 상황에 군 지도부에서 우왕좌왕하던 끝에 나온 오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승만은 끝까지 서울을 떠나려 하지 않았으나 대통령이 포로가 되면 나라가 아예 망해버린다는 참모들의 설득에 마지못해 피난 기차를 탄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후에도 계속 전선 가까이 있고자 했음은 여러 사료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참전 의사를 통보받은 이승만은 대전에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는 발언을 녹음하였는데 선의로 한 방송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방송 4시간 후 적의 수중에 들어갈 서울의 사정을 가만치 못한 채 실시한 방송인데다가 방송국 직원의 실수로 반복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에게 큰 피해가 간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 초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대통령이 정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실수였지만 그것을 두고 마치 이승만을 파렴치한 괴물로 그리는 것은 악의적 기술입니다. 결국 한강 방어선은 6일 만에 붕괴되었지만 한강교 폭파의 큰 희생 덕분에 미 지상군이 파병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원수가 적군의 코앞에 닥치고 체포되거나 사살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안전하게 모두 피신시킨 후 자신도 피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다. 국가 위급 시에 군 통수권자의 긴급 피난은 전쟁 지휘와 국가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승만 정권은 경제 살릴 국리는 하지 않고 밤낮 북진 통일 반공만 외치며 국민들을 배고프게 했고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가 되었으며 민주주의자가 아니었으며 그는 대통령이 왕 같은 존재라 생각했고 조선 왕들처럼 평생 대통령 노릇을 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등의 표현은 매우 악의적 기술입니다. 알고 보면 조선시대에 민주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신문인 협성회 회보도 이승만이 만들어 조선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민주주의의 개념을 알리고 소개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지배받던 조선인들에게 처음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소개하고 실제로 고종 황제를 쫓아내는 역적무예를 한 죄로 20대 때 옥살이도 했습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도록 가장 애쓰신 분이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비록 집권 후반 인의 장막에 쌓여 큰 과오를 범하기도 했지만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가르쳐야 바른 교육이 아닐까요? 나라를 세운 이승만은 철천지 원수로 묘사하는 반면 북한에 주장하는 김일성 신화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련군 장교 출신 김일성, 본명 김성주가 무장 항일 독립투쟁을 하던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사칭하여 자기 멋대로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어린아이들에게 읽힐 역사책에 왜 북한의 주장대로 기술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을 화해시킨 햇볕 정책, 이런 소제목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간 4억 5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결국 2016년 현재까지 수차례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제 상황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마치 평화가 온 듯 착각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특정 정권은 긍정적으로만 또 다른 정권은 부정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일까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자 한민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요? 이 남북 공동선언 합의문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1민족, 1국가, 2체제, 2자치정부는 전 한반도의 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이 책을 저자는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 책의 왕성한 역사도서 저작 활동 중인 좌편향 단체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의 회장이었던 교사 김육훈 씨의 원작으로 초등생들이 쉽게 역사를 접하도록 만화 형식을 빌려 만든 책입니다. 이승만이 1946년 6월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1946년 2월 8일 북한이 이미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실상 정부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남한도 빨리 그에 대처하는 정부를 수립하여 남한마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 남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으니 이북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식으로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신생국 한국은 미국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긴급성 원조가 없었더라면 전후 경제 재건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조를 받은 이승만은 파렴치하게 기술하고 원조 때문에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도와준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묘사를 해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러한 표현에서 무엇을 배울지 참 씁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기엔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 라는 표현은 있지도 않은 이상향을 꿈꾸며 현실적인 도움은 우습게 여기고 감사하고 자족할 줄 모르는 현대를 살아가는 좌파분들이 헬조선이라며 자학하는 모습과 왠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아 기계나 비료, 농기계 등을 생산했고
하루빨리 스스로 일어서려고 했지 라며 미화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남한 사회가 바람직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어 라며 한국의 상황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서구를 봐도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전후 상황은 100% 민주주의를 실현할 만한 공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산업화의 기반을 닦으면서 민주화로 나아갈 토대를 갖춰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에 현 시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국민을 먹고 살게 하려고 유신체제가 불가피했다는 박정희의 항변에 그래도 밥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고 대통령을 꾸짖는 소녀, 그리고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는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들 중 선민주화, 후 경제건설을 택한 인도는 민주화도 경제건설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많은 선택지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였기에 오늘날의 경제건설과 민주화를 이룬 것입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면서 홍세화의 글을 통해 위와 같은 식으로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급속한 공업화를 이룬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를 지칭하여 아시아의 네 마리 작은 용이라 불렀는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리콴유, 장개석, 박정희 등 청렴한 독재를 통해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몰아세우지만 아시다시피 그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저임금 시기를 거치지 않고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결코 없습니다. 미국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도 많은 과오가 있었음에도 그의 큰 공적을 더 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문화 대혁명 등으로 8천만 명 이상의 희생을 일으킨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독재자까지도 중국인들은 공과를 7대3 정도로 후하게 평가하면서 비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독극물과도 같은 책들을 어린아이들에게 무방비로 쏟아붓는 것은 그 악영향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정서와 가치관 형성 같은 토양을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루속히 바른 역사가 세워져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조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인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